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시공학 제11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5페이지 4번 거푸집 시공 및 존치 기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5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오. 자, 거푸집의 조립의 순서입니다. 부제에 따른 거푸집 일반적인 조립 순서입니다. 철근과 마찬가지로 건물이 올라가는 순서와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초 거푸집, 다음에 기둥 거푸집, 다음에 내벽, 큰보, 작은보, 바닥, 외벽 거푸집 순으로 거푸집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기초 거푸집은 밑에 나오는 잡석이 있고요. 잡석 위에 밑창 콘크리트 혹은 버린 콘크리트가 50mm 내지 60mm가 채워지고 그 위에 먹줄을 튕군다 그럽니다. 먹줄을 넣어서 거푸집이 들었을 위치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옆면 거푸집을 설치하고 여기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게 되면은 기초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기둥 거푸집입니다. 거푸집 널이 있고 다음에 거기에 띠장이 있고 장선이 있고 다음에 멍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보거푸집, 거푸집 널이 있고 이렇게 생긴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음에 슬래브 거푸집, 다음에 벽체 거푸집,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거푸집이 시공된 예를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초에 철근을 배건하고요. 기둥 철근 배건 후 거푸집을 이와 같은 모양으로 설치를 합니다. 다음에 벽을 철근을 배건하고 또 거푸집을 설치를 하고 보도 마찬가지로 거푸집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요. 다음에 바닥판 거푸집 여기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받쳐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서포터, 지주로 받침 기둥이라 했고 바닥판도 받쳐주고 그 다음에 보도 받쳐주게 되겠죠. 실제 건설 현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벽 거푸집 일반적인 거푸집의 시공 일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에 벽이 붙을 때에는 기둥과 일체로 벽의 거푸집을 짜고 패널은 늘은 가로대기와 세로대기가 있고요. 수직 멍에의 간격은 900mm 90cm 간격으로 되고 그 바깥에 전체의 줄 바로잡기 및 비틀림 변형을 막기 위해 가로멍에를 대들한 것. 벽에 요철이 없고 넓은 벽에는 패널을 크게 짜드린 것이 유리하고요. 멍에 대기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밑에서 750mm 정도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는 0.9 내지 1.1mm 정도로 배치를 합니다. 철선의 조임 간격은 하부에 750mm 정도로 배치를 하고 상부에서는 1.0 내지 1.1m. 그래서 뭐 특별하게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는 안 나오네요. 참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에 부분은 중요합니다. 특히 거푸집의 존치기간, 거푸집을 얼마 정도 존치해야 되느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며칠 있다가 거푸집을 떼어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조물의 수명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가능하면 오래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거푸집입니다. 이러한 것에 측면 거푸집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표 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해야 됩니다. 실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실험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이 측면 거푸집 해체는 시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것.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10MPa 이상일 때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고 거푸집 널의 존치 기간 중에서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2의 재령 이상이 경과하면은
압축 시험을 하지 않고 해체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콘크리트에 시험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자, 일단은 시험을 하지 않고 해체할 수 있는 조건이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시험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하루의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일 때는 시험을 하지 않고 이 날수에 따라 가지고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 1을 보게 되면 표 1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시험할 경우에 해체 시기가 되겠습니다. 시험할 때는 콘크리트의 측면에 대해서는 5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오면은 해체를 하고, 밑면 수평제일 때는 1층 구조물일 때와 다음에 2층 이상의 구조물일 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수직제일 때, 수직 거푸집일 때는 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일 때는 시험을 하지 않고 이 5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떼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10도씨 이상에 대해서 어디에? 측면 거푸집, 수직 부재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쓰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10도씨 이상 20도씨 미만일 때 4일 정도 경과한 다음에 거푸집을 뗄 수 있고, 20도 이상일 때 여름철과 같을 경우에는 3일 이상 확보하고 난 다음에 뗄 수 있습니다. 어디를요? 기초, 보옆이나 기둥, 벽의 측면에 대해서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수평 부재, 아까 그림으로 보면은 이 수직 부재에 대한 이야기고, 기둥도 수직이죠. 그런데 여기 밑에 받쳐주는 것들은 밑으로 보의 바닥이나 보의 밑면이나 바닥판의 밑면은 수평 부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평 부재는 여기에 꼭 실험을 통해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래브,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즉 수평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표 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항상 최소 14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됩니다. 밑에 보게 되면 콘크리트의 시험을 해서 시험 강도가 필요한 강도의 3분의 2 이상 나오게 되면은 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가 최소 14메가파스칼 이상이고, 다층, 층수가 2층 이상일 때는 실험에 의한 강도가 우리가 요구하는 강도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FCK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이야기하고요. 시험에 의한 강도가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참고를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밑에 봅시다. 읽고 할게요. 보, 슬래브, 아치 하부의 거푸집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 해체하도록 한다. 당연하겠죠. 밑에 받치고 있는 기둥 부분을, 동바리 부분을 떼어내고 거푸집을 해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에 시공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10도씨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산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와 검토 확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4도씨 이상일 때는 책임자가 승인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까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수직 거푸집, 수직으로 세워진 거푸집은 실험을 통해서 5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기온이 10도씨 이상 되게 되면 실험을 하지 않고 4일이나 3일 있다가 거푸집을 떼어내도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수평으로 되는 거푸집은 단층과 다층으로 구분해서 단층은 내가 필요한 강도의 3분의 2 이상, 다층은 내가 필요한 강도 이상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거푸집을 떼어내는데, 이때 강도 값은 최소한 14메가파스칼 이상인데,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요즘 사용되는 것은 21 내지 24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값 이상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직 거푸집과 수평 거푸집을 구분해서 우리가 하더라는 것 이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날짜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기초, 보엽, 기둥이나 벽의 척벽에 대해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고르 시멘트, 플라이 애쉬, 포틀랜드 포즐란 시멘트 내용은 아직 설명 안 들어갔지만 이러한 시멘트 종류에 따라가서 3일, 4일, 조각 포틀랜드 빨리 굳어지는 시멘트는 2일에서 3일, 고르 슬래그, 플라이 애쉬, 포틀랜드 포즐란 등은 4일 내지 6일 정도가 되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받침기둥, 다른 말로 동바리, 지주 바꾸 세우기입니다. 즉 바닥판이나 보 밑에 받치고 있는 그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받침기둥 바꾸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바꾸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득이 바꾸 세우기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더라는 것. 받침기둥 바꾸 세우기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3분의 2 이상이 된 후에야 되겠고, 즉 상층에서 큰 하중이 작용할 경우에 받침기둥 바꾸기를 하지 않고, 시공 정도가 높은 고품질 콘크리트는 받침기둥 바꾸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혹시 하게 되면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서 보통 하고요. 순서는 큰 보, 작은 보, 바닥판의 순서로 보통은 합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푸집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거푸집의 종류입니다. 재료에 따른 종류의 분류가 되겠는데, 목재, 거푸집을 나무로 만들어서 너를 나무로 만들게 되면 목재, 합판으로 너를 사용하게 되면 합판 거푸집, 메탈로 사용하게 되면 메탈 폼 혹은 메탈 거푸집입니다. 다음 유로폼, 폼은 거푸집의 영어 이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섬유제 거푸집, 종류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스템 거푸집의 종류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여러가지 형태의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푸집이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시스템 거푸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벽체 전용 시스템 거푸집이 있습니다. 벽체에 설치를 유리하게 편리하게 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실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지만 일단 종류부터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깽폼이라면 깽, 대형 패널 거푸집을 우리가 깽폼이라 그러고, 클라이밍 폼 두 종류가 벽체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푸집입니다. 바닥 전용 거푸집 클라이밍 폼입니다. 테이블 폼이라고 하는데, 교량의 바닥판과 같이 이러한 수평 바닥을 만들 때 유리합니다. 다음에 벽체 바닥 전용 시스템 거푸집은 터널 폼이라는 것이 있고요. 연속 공법 혹은 활동 공법에 쓰이는 것은 수직 이동에 대해서는 슬라이딩 폼, 슬립 폼, 수평 이동은 트래블링 폼 등이 있습니다. 내용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무지주 공법에서는 보빔, 패코빔이 있고, 바닥판 공법에서는 와플 폼, 데커 플레이트, 하프 PC 슬래브, W식 거푸집 등이 있더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류 하나하나를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일반 거푸집 중에서 메탈 폼입니다. 메탈 폼, 메탈, 강철이나 금속재를 콘크리트 거푸집으로 표면이 매끄러워서 재치장용으로 쓰입니다. 나중에 미장을 하지 않는 콘크리트를 재치장 콘크리트를 하는데, 이 면이 깨끗하기 때문에 거푸집을 떼어내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미장면을 하지 않고 미장이 바로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쓰이는 것이 메탈 폼입니다. 유로폼은 경량 현관과 합판으로 대형 벽판, 바닥판을 짜서 간단히 조립할 수 있게 된 거푸집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중소도시에서 가장 쉽게 쓰이는 것이 유로폼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시스템 거푸집으로 건물의 평면이 규격화되어서 표준 형태의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고 조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섬유제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수화 반응을 하는데 필요한 물 수량은 시멘트량의 약 40% 이하이나 소요의 워커빌리티와 모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량, 타설을 할 때 필요한 수량은 시멘트량의 45 내지 60, 더 추가적으로
한 20-30%가 더 추가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난번 설명처럼 경화할 때 필요한 물이 있고 작업할 때 필요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물이 그만큼 들어가는데 콘크리트 탓을 직후 불필요한 수량 뭐겠습니까? 탓을 시에 작업할 때 필요한 그러한 수량을 제거하면 콘크리트에 좋은 효과를 얻게 되더라. 즉 나중에 이 물이 빠져나오지 않고 남아있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건조 수축이라는 것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건조 수축할 때 필요한 물을 처음부터 빼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탓을 짓고 불필요한 수량, 탓을 시에 필요한 이 수량을 제거하겠다는 것. 제거하면은 콘크리트에 좋은 효과를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수량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면재를 섬유재라고 합니다. 물을 머금게 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섬유재 거푸집은 콘크리트 탓을 직후 불필요한 물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푸집 표면에 섬유를 붙인 거푸집입니다. 특수 거푸집이 되겠죠, 일종의. 자, 다음에 시스템 거푸집입니다. 자, 이 시스템 거푸집은 중요한데요. 시공 현장에서 조립하여 콘크리트를 탓을 한 후 해체하는 공법이 아니라 미리 처음에 제작된 대형 유닛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는 거푸집입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사용한 후 다음 장소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푸집입니다. 그래서 조립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트로 통으로 되어 있다는 뜻으로서 하나의 유닛이라고 표시합니다. 그 유닛을 다음 장소로 쉽게 옮길 수 있더라.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자재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절약이 될 수 있더라는 것.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계행폼입니다. 계행폼. 대형 패널 거푸집을 우리가 계행폼이라 합니다. 사용할 때마다 작은 부재의 조립 분해를 반복하지 않고 대형화, 단순화하여 한 번에 설치하고 해체하는 시스템 거푸집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벽체 전용 거푸집이라 그럽니다. 나중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벽체 전용 거푸집이 우리가 계행폼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클라이밍 폼입니다. 클라이밍 폼. 벽체형 거푸집으로 거푸집과 벽체 마감 공사를 위해 비계 틀을 일체로 조립하여 한꺼번에 인양 끌어올려서 설치하는 시스템 거푸집입니다. 이것도 벽체 전용 거푸집입니다. 수직적으로 반복되거나 높은 건축물에 적용하고 고층 건축물의 내부 코어 시스템, 내부 코어라는 것은 주로 쉽게 설명하면 계단,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곳을 그것을 내부 코어라 그럽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많이 쓰이는 형태가 계행폼이고 클라이밍 폼은 이렇게 수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러한 벽체를 만들기에 수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계행폼도 벽체 전용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수직 벽체를 만들기가 수월하고 클라이밍 폼도 수월한데 특히 이와 같이 내부 코어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가 쉽더란 이야기입니다. 클라이밍 폼, 바닥의 콘크리트를 탓을 하기 위한 콘크리트 거푸집으로 거푸집판, 장선, 멍에, 서포터가 전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트가 되면서 일체로 제작되어서 부재화한 시스템 거푸집으로서 이 계행폼이나 클라이밍 폼은 수직으로 부재를 만들기에 적당한데 클라이밍 폼은 수평으로 소위 말해서 바닥 전용 거푸집입니다. 다른 말로 테이블 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분해야 됩니다. 계행폼, 클라이밍 폼은 수직 거푸집, 수직 전용 거푸집, 수직 부재를 만들기에 적당하고 클라이밍 폼은 수평, 바닥판을 만들기에 적당한 거푸집입니다. 다음에 터널 폼은 한 구역 전체의 벽과 바닥편을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 디귿자형의 기성제 거푸집으로 아파트 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시스템 거푸집이 되겠고 벽체와
바닥 전용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을 건데, 이 거푸집이 바닥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 어딥니까? 벽체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하나만 이렇게 하면은 기역자,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디귿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터널 폼은 벽판과 바닥판을 위해서 기역자, 디귿자형의 기성 거푸집으로 사용되더라는 것. 그래서 벽체와 바닥 전용 거푸집이 되겠더라는 것. 자, 대형 형틀로서 슬래버와 벽체에 콘크리트 타설을 일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트윈셀 폼, 기역자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디귿자가 되는데, 그 디귿자 형태가 된 것을 트윈셀 폼, 모노셀 폼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똑같은 이야기 되겠습니다. 트윈셀은 거푸집 기역자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모노셀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터널 폼이라고 하는 것은 터널 형태, 디귿자가 되면 터널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거푸집은 벽과 바닥을 전용을 위해서 쓰이더라는 것. 다음에 슬라이딩 폼입니다. 슬라이딩 폼, 수직적으로 반복된 구조물을 시공 이염 없이 균일하게 형상으로 시공하기 위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굴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동시키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구조물을 시공하는 시스템 거푸집이고, 보통은 사일로, 굴뚝 형태를 이야기하고요. 교각, 둥근 형태의 교각, 건물을 코어 부분에 대해서 단면 형상의 변화 없이 크기가 바닥이나 끝부분이나 그대로 같습니다. 수직으로 연속되게 반복적으로 올라가는 거푸집입니다. 자, 슬라이딩 폼 키워드가 단면 형상의 변화 없이 수직으로 연속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거푸집입니다.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굴뚝 형태의 둥근 모양을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에도 사용될 수 있고, 건물 같으면 둥근 형태의 코어 부분, 중심 부분에도 쓸 수 있다는 것. 자, 단면 형상의 변화가 없는 콘크리트 공사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요크를 이용해서 거푸집을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켜 연속 작업이 가능한 공법이 되는데, 이 거푸집을 끌어올리는 기계 이름이 요크입니다. 요크. 그래서 거푸집을 일정한 속도로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장치를 요크라 하더라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자, 다음에 슬립폼입니다. 슬립폼. 슬립폼은 전망탑, 급수탑 등 단면 형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똑같이 앞에서 나왔던 것하고 똑같은데, 슬라이딩 폼은 밑면이나 윗면에 단면 형상의 변화가 없고요. 슬립폼은 단면 형상의 변화가 있는 수직으로 연속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고, 돌출물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이 깨끗한데 얘는 올라오면서 면도 바뀔 수도 있고 돌출물이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활동 거푸집으로서는 같은데, 슬라이딩 폼이나 슬립폼 같은데, 왼쪽에 있는 슬라이딩 폼은 단면의 변화 없이 되는 것, 슬립폼은 단면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돌출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 됩니다. 자, 트래블링 폼입니다. 트래블링 폼은 건축에서는 잘 안 쓰이고 주로 교량에서 개수에서 교량에서 이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트래블링 폼은 트래블러라고 하는 비계틀 또는 가동 골조에 의해서 지지된 이동식 거푸집, 수평으로 계속 밀어냅니다. 그래서 교량의 다리에 상판을 만들 때 여기서 만들어서 밀어내고 그러한 형태를 취합니다. 수평 방향으로 연속 작업이 가능한 거푸집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수평 이동 거푸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래블링 폼은 수평 이동 거푸집. 자, 그 다음에 무지주 공법이 있어요. 지주가 없다는 뜻입니다. 받침 기둥이 없이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받침 기둥 없이 하는 것을 무지주 공법이라 그러고, 보호빔이 있고 폐코빔이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 보면은
보호빔이 왼쪽, 패코빔인데 차이점은 보호빔은 이 폭이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 패코빔은 이 그림처럼 좌우로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에 기둥이 없는 것은 똑같은데 보호빔은 이 길이가 정해져 있고 패코빔은 이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이점. 그래서 신축이 불가능하느냐 신축이 가능하느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름 구분해서 알아줘야 됩니다. 다음 와플폼. 와플폼이란 것은 여러분들 뭡니까? 식당에 와플 빵과 같이 밑에 하부가 이래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닥판을 격자 천장 형식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거푸집이고 무량판 구조, 평판 구조에서 이방향 장선 바닥판의 구조가 가능하도록 한 특수 상자 모양으로 된 기성거푸집,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와플폼, 와플 거푸집이라 합니다. 다음에 데크플레이트는 보통 강구조, 철골 구조에서 보에 걸어서 지주 없이 사용하는 바닥판으로 보통은 대형 공장 건물이나 혹은 마트 같은 곳에 주차장에서 많이 쓰이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데크라는 것이 그대로 거푸집을 떼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사이에 철근을 넣기도 하고 여기 바로 콘크리트를 깔아서 바닥판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12번은 필요 없고요.